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월요일 아침 다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이번 영상은 공무원 수험생들 중에서 또는 뭐 소방 특채 수험생도 마찬가지죠. 이제 국어를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한자 그리고 뭐 한자 성어 또는 뭐 사자 성어 공부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합격생 유튜브 분들의 영상을 보면은 뭐 한자 성어까지는 공부하지만 한자 같은 경우는 그냥 공부하지 말라. 왜? 자신이 공부해 봤을 때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차라리 그걸 공부하지 않고 다른 영역을 더 집중해서 공부하면 좋겠다. 이렇게 알려주신 분들 많이 계세요. 관련돼서 그냥 제 의견을 그냥 간단하게 좀 말해 볼게요. 우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합격생분들이 말한 것처럼 뭐 한자를 포기하실 분들은 저는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포기한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늦게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은 국어에서 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문법 그리고 뭐 문학, 비문학 이 영역들이 연습이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영역들 위주로 집중 공부하는 것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수험생분들이 종종 약간 좀 시행착오하는 경우가 국어의 문법이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공무원 쪽에서는 야, 문학과 비문학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문학과 비문학을 좀 많이 공부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국어 강사인데 영상을 봐도 여러분, 문법이 줄어든 건 줄어든 거지만 문법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첫 번째, 합격생분들은 일단 문법은 다 맞추셔야 돼요. 문항수가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게 아니죠. 문항수가 많아도 그 해 시험에서 그 영역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거고, 문항수가 적은데 그 영역에서 합격을 좌우하는 이제 킬러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중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즉, 문법이라는 거는 다 맞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가끔씩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문학과 비문학을 많이 하려고 하고 문법을 막 줄이려고 해요. 문법을 줄여도 되는 수험생들은 문법이 어느 정도 잡히신 분들은 줄여도 괜찮지만 안 잡히신 분들은 일단 다 맞춰야죠. 자, 그리고 저는 일반 수험생들 계시잖아요.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 말고 그냥 일반 수험생들은 한자 그리고 한자 성어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영역을 처음부터 포기한다고 할게요. 그리고 합격생분들도 뭐 가끔씩 보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느꼈을 때는 그분들은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합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랑 합격할 때랑 마음가짐 달라지는 거 아시죠? 일단은 어떤 뭐 취업 시험이든 어떤 시험이든 아, 나 진짜 합격만 했으면 좋겠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이제 합격하고 나면은 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절실했을까? 아니면 또 요즘엔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정작 취업을 하니까 아, 이제 퇴사가 꿈이다. 사람 마음이란 건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합격생분들 합격을 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수험생분들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게 뭔가를 포기해요. 근데 그게 시험에서 나오면 여러분들이 맞출 확률이 뭐 사지선다라고 하면 4분의 1밖에 안 돼요. 제 생각은 포기하지 말고 그렇다고 열심히도 공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부담 없는 시간을 정하세요. 하루에 부담 없는 시간. 뭐 개인적으로 뭐 15분 정도 부담이 없다. 아니면 20분 정도 부담 없다. 그럼 그 시간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나오면은 최대한 내가 본 거 내서 맞추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일단 한자 성어는 저는 그냥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자 같은 경우는 외우기도 그렇고 안 보기도 그렇고 그러면 외우지 마시고 눈으로만 보셔도 좋습니다. 뭐 기본서든 요약서든 그냥 눈으로만 조금씩 보는 거예요. 만약에 하루에 15분이라는 시간도 너무 아깝다. 그러면 자투리 시간 빼셔도 좋고 아니면 뭐 주말이나 특정 요일날 넣으셔도 좋습니다. 수험생분들은 한 문제 차이로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고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찍어도 4분의 1 확률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부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소의 시간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한 맞추자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준비를 한다면
설마 사지선다를 다 모를까?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를 모를 수도 있고 2분의 1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당장은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한 문제 차이도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 시험은 포기하고 틀리는 것보다는 최소로 준비하고 저는 맞추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은 너무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수험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다른 과목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영어를 예를 들자면 영어에서 문법 기출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연도별 기출을 분석해 봤을 때 이거 기출은 기출인데 굳이 내가 이것까지 알아야 되냐 이런 고민한 경우도 있을 거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죠. 단원별 기출을 보니까 이런 기출들인데 지역적인데 이걸 봐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것도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여러분들이 기출을 볼 때는 우선순위 정하셔가지고 자주 나오는 포인트부터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는 우선 암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공부법을 말할 때 기출 3회도까지는 주요 포인트 위주로 우리가 보자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낳는 시간이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로 나누시면 되세요. 시간이 없는 분들은 아마 중요 포인트 위주까지 또는 본인이 볼 수 있는 포인트까지만 보고 가시면 좋고 시간이 여유가 있다. 그런 분들은 저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시험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이전에 나왔던 지역적인 기출 포인트라고 하더라도 출제자에 따라서는 다시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강사님들이 이거 보지 말라고 했는데요. 좋아요. 강사님들이 전문가니까 뭐 보지 않고 그게 안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출제는 강사님들이 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출제자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출에서 지역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요 포인트를 먼저 보시고 나서 그 중요 포인트를 자기 걸로 만들었어요. 자신의 실력 만들었다고 하면 저는 이제 봤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조금씩 넓히는 거죠. 그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 아닐까요? 그래서 이 질문, 우리가 한자성어를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일단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그리고 낳는 기간에 따라서 다르다. 하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예 안 하지는 말자. 우선 중요 포인트부터 먼저 보시고 그리고 시간이 된다고 하면은 계속 꾸준하게 지역적인 거를 늘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한자랑 한자성어 공부하고 싶은데 너무 공부가 잘 안 돼요. 잘 안 헤어져요. 그런 분들은 제가 아까 최소 시간 넣자고 했잖아요. 그 시간에서 인강을 들으세요. 인강. 왜냐면 국어 선생님들 중에서 한자 강의에 특화된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인강을 그 최소의 시간에서만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딱 이 정도까지만요.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남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나도 그냥 안 한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만약 그거 문제 나왔다고 틀리면은 여러분들 그분들을 원망할 수는 없어요. 자신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우선순위 둬가지고 효율적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다들 열공해보죠.